멈춰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멈추세요. 내려놓으세요. 바로 여기에 머물러요. 제목이 끌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이걸 보내줘서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안에 이미 뭔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 주, 어쩌면 몇 달, 당신이 인정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 동안 움직여왔던 무언가, 이름 붙이지 못했던 그 무언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 이름 붙여주려고 여기에 왔어요. 당신은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배운 감정의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를요. 그건 슬픔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불안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르고, 힘든 시기나 어려운 관계나 여유 하나 없는 일정에서 오는 평범한 불안정함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예요. 좋은 날들 속에서도 힘든 날들 속에서도 똑같이 지속되는 무언가예요. 내부로부터의 압력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방에서 방으로 당신을 따라다니는 고요한 절박함이에요. 잠들 때 풀어지지도 않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당신에게 무언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응답할 기회의 창문이 무한하지 않다는, 지속적이고 부인할 수 없으며 그것을 느껴보지 못한 누구에게도 완전히 설명하기 불가능한 느낌이에요. 당신이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보다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 삶 속의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제안하는 것, 최악을 가정하거나 소용돌이 치거나 내면 세계를 증거보다 앞서 달리게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느껴온 것은 실제해요. 그것은 근원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당신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당신 삶의 이 특정 순간에 그것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기 전에 당신과의 제 계약을 말씀드릴게요.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당신은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던 특정한 징후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것들이 무작위적인 것도 아니고 관리되거나 고쳐야 할 무언가의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모든 노력과 성실함 아래 조용히 작동해 온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과 없이 계속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왔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그것에 대한 어떤 언어도 각기 훨씬 전에 그 패턴을 설치한 원래의 형성, 더 깊은 층위를 걸어 지나갈 것이고, 이 시기뿐만 아니라 더 오랫동안 팽팽했던 당신 중심의 무언가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시간에 당신을 찾아온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유라고 믿는 선언을 당신의 삶 위에 직접 말할 거예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당신을 위한 무언가예요. 저와 함께 하세요. 방금 제가 약속한 모든 것은 실제하며 우리는 그 하나하나 모두에 도달할 거예요. 당신이 실제로 살아온 것부터 시작하겠어요.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요. 당신은 평소와 다른 시간에 깨어났어요. 새벽 3시, 4시 15분, 때로는 여러 날 연속으로 정확히 같은 시간 2시 47분, 3시 22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불가능할 만큼의 일관성으로요.
악몽 때문도 아니고 집안의 소음 때문도 아니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마음 때문도 아니에요. 당신은 눈을 뜨고 방은 완전히 어둡고 절대적으로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자체에 무게가 있어요. 존재감이 있어요. 비어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말하던 방에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목소리는 멈췄지만 말의 울림이 아직도 공기 속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은 누워서 듣지만 귀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마치 들은 것처럼 반응해요.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 앉아 위치는 찾을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무엇인가를 향해 방향을 잡아요. 당신은 서로 논리적 연결이 없는 곳들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눈치채 왔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폰을 흘끗 보았을 때 시계 위에, 거의 읽지 않을 뻔한 영수증 위에 이미 평소보다 무거운 무언가를 품고 있던 날, 교통 속에서 바로 당신 앞 차량의 번호판 위에 읽고 있던 글의 페이지에서 볼 이유도 없는 각주의 시선이 떨어졌을 때 그 위에요. 당신은 미신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마음 가장 사적인 공간, 누구를 위한 공연도 하지 않는, 당신이 말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가장 정직한 생각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당신은 한 번 이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무작위적인 게 아니다. 무언가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 내 주의를 끌려고 하는 거다. 당신을 지탱해 주던 대화들은 이제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 안에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변해서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했는지 완전히 표현할 수 없더라도 말이에요. 당신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당신의 역사를 알고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 당신의 감사만이 마땅할 방식으로 당신에게 충실했던 사람들과 함께 방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는 무관한 간극을 느껴요. 주파수의 차이를요.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한 땀 한 땀 재조정되어 왔던 라디오처럼 방을 채우던 방송국의 주파수가 이제는 살짝 엇나가 있는 것처럼요. 당신은 적절한 말을 해요. 적절한 것들에 대해 물어봐요. 웃음을 요구하는 순간에 웃어요. 하지만 그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집이 잠든 후 찾아오는 고요 속에서 그 사람들과 관련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그 어떤 방에도 자리가 없는 무언가에 관한 거예요. 당신의 꿈꾸는 삶이 변했어요. 극적으로 두루마리를 든 천사나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빛의 환상처럼. 아니에요. 그저 질적인 변화, 미묘하지만 일관된 변화예요. 하루의 감정적 잔재들의 무작위 섞임에서 더 큐레이팅되고 더 의도적이며 더 처리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의 무엇으로의 이동이에요. 당신은 특정한 꿈에서 깨어나 기억이 아닌 감각을 안고 있어요. 당신에게 직접 소통되고 있었다는 감각을요. 그리고 나서 빛이 오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사라지고 내용 없이 그 느낌만을 쥐고 있게 돼요. 마치 편지를 건네받았는데 끝까지 읽기도 전에 잉크가 흐려져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 소리 내어 말하기 가장 어렵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보일까봐 공유하지 않도록 가장 조심해 온 바로 그런 종류의 일. 당신은 확신을 품고 있었어요. 깊고 비이성적이며 증거 없는 확신, 무언가가 곧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요. 소원이 아니에요. 유지하려 노력하는 희망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에요.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직 물질 세계에 보이지 않은 현실에 이미 응답했고 당신은 그 확신과 그것을 정당화할 증거의 부재 사이의 간극 속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간극이 당신의 지각을 신뢰하는 능력에 조용히 압력을 가해왔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경험들, 무거운 침묵과 함께 어둠 속에서 깨어남, 연결되지 않은 곳들의 숫자들, 당신에게 맞았던 대화들로부터의 증가하는 거리감, 꿈의 생생하고 의도적인 질감, 증거보다 앞서 도착하는 확신, 그 하나하나 모두 같은 근원을 가져요. 그리고 그 근원은 당신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에요.
조절이 필요한 신경계나 잠재워야 할 마음의 증상이 아니에요. 그 경험들은 소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받는 다른 모든 메시지를 제한하는 구속들 밖에서 작동하는 무언가에 의해 당신의 방향으로 방송되고 있는 메시지의 의도적이고 특정한 축적이에요. 어둠 속에서의 깨어남은 소음이 없어야 명확하게 수신될 수 있는 주파수로의 초대예요. 예상치 못한 곳들의 숫자들은 이미 그것을 읽는 법을 아는 당신의 일부에게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길 위의 표지판들이에요. 당신에게 맞았던 대화들로부터의 증가하는 거리감은 단절이 아니에요. 진행 중인 정렬이에요. 채널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채널은 예전 설정으로는 운반할 수 없었던 신호를 위해 재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삶의 생생하고 의도적인 질감은 당신이 마침내 간섭 없이 수신할 만큼 고요해진 시간대에 당신에게 말해지는 언어예요. 그리고 확신, 한 장이 넘어가고 있다는 깊고 비이성적이며 증거 없는 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외부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도구들보다 더 예민한 내부 항법 장치를 가진 사람의 정확하고 올바른 지각이에요. 당신은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조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정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한 거예요. 저와 함께 숨 한 번 쉬어요. 딱 한 번만. 그것이 가장 오랫동안 그것이 소리내어 말해지기를 기다려왔던 당신의 그 부분에 자리 잡도록 하세요. 만약 그 징후들 중 단 하나라도 방금 당신 안에 자리 잡았다면 지난 몇 분 동안 어떤 순간에 당신의 몸이 움직였거나 당신이 조용히 품고 있던 무언가가 올바르게 이름 붙여져서 어깨가 내려앉거나 가슴이 살짝 열렸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01을 입력하세요. 지금 계속하기 전에요. 그 4개의 숫자는 특정한 무게를 지녀요. 정렬의 숫자, 내부 준비와 외부 시기가 교차하는 정확한 순간의 주파수를요. 101을 입력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몇 달 동안 조용히 말해온 것에 대해 소리내어 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력하고 저에게 바로 돌아오세요. 여기 당신을 위한 것이 더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징후들 아래로 가고 싶어요. 징후들은 표면이니까요. 증거들이죠. 제가 지금 이름 붙이고 싶은 것은 그것들이 가리키는 패턴이에요. 당신의 모든 노력과 성실함 아래 조용히 작동해온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완전한 자각 없이 가장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해 온 층 위에요. 당신이 해왔던 특정한 무언가가 있어요. 모든 외부 시각에서 보기에 충실함처럼 보이는 무언가예요.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성품의 증거로 지적해 온 무언가예요. 당신 스스로가 충실함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무언가예요. 하지만 그 충실함의 표면 아래 한 메커니즘이 작동해 왔어요.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유전된 메커니즘. 당신 자신의 선택으로 조립된 것이 아니며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이 실제로 가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목적지로 향하게 해왔던 메커니즘이에요. 당신은 진정한 갈망을 잘못된 경로에 적용해 왔어요. 그 문장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욕망은 진실해요. 그 갈망은 정당해요. 당신이 손을 뻗어왔던 그것은 실제하고 당신의 것이며 회수된 것이 아니에요. 당신 내부의 역량, 당신이 살아낸 모든 힘든 시기를 가로질러 형성되어 왔고 멈추는 것이 더 쉬웠을 모든 밤을 밀어붙여 왔고 충실할 만한 것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모든 충실함의 순간을 통해 형성되어 온 그 역량은 실제하며 중요해요. 하지만 그 길 어딘가에서 당신에게 건네졌던 경로가 그 부르심이 실제로 가리키던 방향에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내는 당신이 타고난 것 중 하나였기에 중요한 일들을 그만두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당신은 계속 움직였어요. 그 경로를 계속 일구었어요. 올바른 양의 성실함이 올바른 양의 노력과 함께 적용되면 결국 문이 열릴 것이라고 계속 믿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피로 아래에 도사린 그 더 깊은 피로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써왔어요.
휴가나 충분한 수면으로 해결될 수 있는 표면적인 피로가 아니에요. 몸과 일정 아래층에 자리 잡은 막 휴식을 취했는데도 다시 일을 시작하는 순간 되돌아오는 마침내 멈출 수 있는 고요한 순간까지 따라오는 그 종류의 피로죠. 그 피로는 신실함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향 오류의 비용이에요. 몸과 영혼이 자신들이 향해 있는 목적지와는 연결되지 않은 길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릴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는 당신의 선택에 대한 유죄 선고가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에 대한 고발도 아니에요. 당신이 따라온 지도는 당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깊이 믿었고 믿을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건네준 것이에요. 당신은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따랐고 그 지도를 정직하게 항해했어요. 한계는 지도 자체에 있었지 당신의 해석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패턴 아래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형성이 자리하고 그 층이 우리가 오늘 밤 나아가는 것에 가장 큰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작동시켜 온 그 메커니즘, 진정한 가용성을 피로와 동일시하고 투지를 소명의 주된 증거로 취급하며 당신이 실제로 부르심을 받는 것 쪽으로 돌아서기 전에 준비 상태에 이르기까지 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메커니즘. 이 생에서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속된 것이에요. 당신을 키운 사람들로부터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당신의 초기 이해를 형성한 제도로부터 당신 세대 이전 세대로부터 온 것이에요. 모든 장애물을 더 많은 일로 극복하며 살아남은 세대, 정적을 위험으로 여기고 움직임을 가치의 증거로 취급한 세대, 육체적 인내에 힘겨운 신실함을 신실함의 전부와 동등시한 세대가요. 그들은 그 메커니즘을 짐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에게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장비였고 그것이 그들을 지탱해왔던 것처럼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라 믿으며 당신에게 넘겨주었죠. 하지만 당신이 서 있는 지형은 그들이 항해했던 지형과 달라요. 당신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전환의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같은 도구가 아니에요. 다음에 오는 모든 것 속에서 저와 함께 하나의 이미지를 붙잡아 주세요. 단 하나의 지속되는 이미지를요. 그것이 제가 남겨둔 말을 지니게 해주세요. 당신은 매우 큰 배의 갑판 위에 서 있어요. 이 배는 당신의 인생, 그 완전한 궤적, 모든 계절 안의 모든 계절, 당신이 키를 잡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했던 모든 아침이에요. 당신은 오랫동안 조종해 왔어요. 당신을 훈련시킨 사람들은 폭풍을 위해 항해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날씨가 변할 때, 특히 당신에게 불리하게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 키를 더 단단히 잡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기술과 인내 그리고 멈추기를 거부하는 것이 항해할 가치가 있는 당신의 주된 증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신은 난기류를 관리하는 데 깊이 진정으로 고생 끝에 얻은 전문가가 되었어요. 당신의 손은 모든 밧줄을 알고 당신의 몸은 수천 가지 어려운 날씨 속에서의 수천 가지 수정의 근육 기억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 주변의 물에 무언가 변했어요. 당신이 훈련받았던 폭풍은 이제 창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는 평화처럼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고요해졌어요. 그것은 멈춤처럼 모든 물덩어리가 숨을 참고 무언가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을 훈련시킨 사람들이 건네준 나침반이 돌고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요. 고장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옛날 날씨에 맞춰 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지형이 그것이 읽도록 설계된 모든 범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회전하는 나침반에 대해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항해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항해해 온 신실함이 낭비되었거나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불충분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그것이 아는 영토의 경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그것이 만들어진 세계의 가장자리까지 그것을 항해해 온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물, 열리고 있는 장, 당신 안에 이 절박함이 시작인 그 계절, 그 물은 그것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에요. 하지만 나침반이 더 이상 정확하게 가리키지 않는 그 순간에 대해 거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배의 화물창 안, 갑판 아래 방, 당신이 어려운 물길을 통해 배를 움직이게 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수년간 방문할 시간이 없었던 그 방들에서 다른 항법 시스템이 조용히 스스로 조립되어 왔어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가속하거나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 인생의 특정한 재료로부터 구축되어 왔어요. 연기를 내는 것이 더 쉬웠을 때 진실함을 선택한 모든 순간으로부터 성급한 답을 강요하지 않고 어둠 속에 질문을 그대로 두었던 모든 밤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던 신실함의 모든 계절로부터 소음 속에서 신호를 듣고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무시하기보다 계속 듣기로 결정했던 모든 아침으로부터요. 그것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재료예요. 이론이 아니고 열망이 아니에요. 당신의 특정한 신실함, 당신의 특정한 형성이에요. 그 모든 조각으로부터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준비되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몇 달 동안 갑판에 도달하려고 애써왔어요. 당신이 지고 있던 그 압력, 해결되지 않는 그 안절부절 못함, 무거운 침묵과 함께 어둠 속에서 깨어남,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아도 무언가가 곧 변할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방송되는 불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배의 화물창에 있는 항법 시스템이 내부에서 외부로 방송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앞에 있는 물의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 계절을 통과하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키를 잡은 이에게 도달하려고 애써왔어요. 오늘 밤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시간에 그것은 도달했어요. 잠시 그것과 함께 있어 보세요. 당신의 분석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해보세요.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방금 전환되었다면 그 화물창과 온라인이 되는 항법 시스템의 이미지가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곳, 당신의 마음이 평가할 시간이 있기 전에 스스로를 인식한 그곳에 도착했다면 댓글에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써주세요. 세 단어, 현재 시제로요. 미래의 당신에 대한 소원이 아니고 더 준비할 시간을 가진 내일에 대한 진술도 아니에요. 갑판이 화물창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키를 잡은 손이 내부에서 기다려온 시스템에게 말하는 것으로서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다시 저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이 순간에 당신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 층은 분명히 보는 것, 징후들을 보고 징후들 아래의 패턴을 보고 패턴을 창조한 형성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만 2층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2층은 응답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은 당신이 훈련받아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에요. 더 높은 산출, 더 짜여진 일정, 더 엄격한 영적 수련, 당신이 이미 해오던 투기의 더 헌신적인 버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결코 당신이 주워온 것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옛 나침반에 훈련된 당신의 일부에게는 거의 항복처럼 보이는 것을 요구해 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항복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용성이에요. 저는 당신이 그 두 가지 사이에 완전한 차이를 느끼길 바랍니다. 노력은 말합니다. 제가 준비된 장소로 가는 길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제 산출을 통해 제가 쓰일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거나 제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 길을 일하겠습니다. 가용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가용성은 말합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준비는 제가 제주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제가 얻을 것이 아닙니다. 열린 손이 필요한 유일한 도구입니다.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완벽함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것들에 부름받은 전체 역사에서 단 한 번도요. 가장 중대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응답할 때 완벽한 버전의 자신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용했어요. 그들은 소음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자신들의 평범하고 미완성이며 아직 형성 중인 삶 속에서 그들이 누구였는지와 부르심이 그들을 만들어갈 누구 사이의 간격 속에서 예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패턴이에요. 도착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에요. 가용성이죠. 그리고 현재 시간의 특정한 무게는 이것이에요. 당신이 서 있는 교차로 당신의 준비 상태가 세계의 이 특정 계절의 특정한 필요와 요구를 만나는 곳은 정확한 수렴이에요. 그것은 영구적인 주소가 아니에요. 무기한 기다리지 않아요. 은혜가 물러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부르심을 완전히 놓치고 대책 없이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창문은 창문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열림과 닫힘으로 정의되며 특정한 열림에 속한 초대는 그 창문이 움직일 때 닫힙니다. 이 창문은 지금 열려 있어요. 그것이 요구하는 응답은 외부로 나타나기 전에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옛 나침반을 놓아주는 것, 극적으로 배 밖으로 던지는 것, 당신이 이전의 모든 것과 끝났다고 공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꽉 쥐고 있던 손을 조용히 펴는 것이에요. 새로운 항법이 갑판에 도달하도록 허용하는 마음가짐, 신호로부터 떨어지는 대신 그것을 향해 돌아서는 단 하나의 내부의 고요한 결정이에요. 그 전환이 응답이에요. 그 전환이 모든 진구의 축적이 구축되어 온 것입니다. 웅장한 제스처가 아니에요. 전환이죠. 그리고 그 전환의 다른 편에서 저는 당신과 정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위로의 쇼가 아니라 정직함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길이 즉시 평평해지지 않아요. 상황이 전환의 순간에 스스로 재배열되지 않아요. 당신의 특정한 삶의 특정한 도전들이 당신이 옛 나침반을 놓아주었다고 해서 녹아 없어지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움직임의 질이에요. 방향 없는 피로,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연결되지 않은 밧줄을 당기는 데서 오는 당신의 일정과 수면 부족과 가장 짜여진 영적 수련 아래층에 사는 그 종류의 피로, 그 피로는 거치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모두가 아니지만 시작은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맞게 지어졌던 목적지에 결코 데려다 주지 않을 길 위에 당신이 가진 것을 쓰고 있지 않고 당신이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할 해류에 맞서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류 안에서의 움직임, 심지어 어려운 물길을 통과할 때도 그것에 맞서는 움직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이에요. 그 차이는 즉각적이에요. 그 차이는 마음으로 이해되기 전에 몸으로 느껴져요. 우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명명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이 전체 대화의 가장자리에 앉아서 인내심 있게 올바르게 도착할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당신은 이것을 홀로 해왔습니다. 선택이 아니라서였어요. 고립을 좋아하거나 삶 속 사람들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죠. 하지만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감각의 특별함, 이 부름의 정확한 주파수, 이 긴박함의 특별한 질감, 이 모든 것이 일상적인 대화로 깔끔하게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력했어요. 말을 찾아내려 했고 그 말들이 당신이 진짜 의미한 것에 바로 근처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믿도록 허용했어요. 남은 강역을 보여주려면 그 순간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용히 그리고 원망 없이 이 특별한 것은 비밀 속에서 당신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것에 대해 가장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히 그것을 붙잡고 말하면 오해될 곳에서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그 결론은 신실함을 위해 일했어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홀로의 무게를 지불하게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위로가 아니라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로서 그 홀로는 결코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주파수는 특별하지만 흔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방에서, 다른 도시에서, 외부에서 당신의 삶과 전혀 닮지 않은 다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회전하는 나침반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비정상적인 시간의 깨어남, 같은 공허한 대화들, 같은 증거 없는 확신, 같은 항법 시스템이 선실 아래에서 갑판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들 또한 조용히 그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비밀 속에서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즉시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제가 이름 붙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았던 그 방식으로요. 당신은 홀로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것 속에서 결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결코 전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숨을 쉬어요. 그것이 가장 듣고 싶었던 곳에 놓아두세요. 이 메시지 속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면, 여기서 이름 붙인 어떤 것이 당신 자신의 말들이 중심을 찾지 못하고 돌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 메시지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를 말없는 당신의 아멘으로 삼으세요. 측정 기준으로서가 아니라요. 어떤 카운팅 시스템의 참여로서도 아니죠. 비밀스럽고 의미 있는 동의로서요. 가능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예로서요.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 하나의 조용한 손짓에 온전한 의미를 지니는 아멘으로서요. 그렇게 하세요. 당신 삶 속에 지금 당신 마음 속에 얼굴이 떠올랐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분 사이 어딘가에서 당신에게 왔어요. 배와 선실 이야기 중일 수도, 피로 아래에 피로를 이름 붙였을 때일 수도, 당신이 이것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고 말했을 때일 수도요. 특정한 얼굴, 특정한 사람, 결과가 그들의 노력을 겸허히 반영해주기보다 더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온 누군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방식으로 내면에 들어간 누군가. 냉담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았지만 공유된 방으로 가져올 수 없는 비밀스럽고 긴박한 어떤 것을 돌보는 사람의 특별한 방식으로 조용한 누군가. 외부의 모든 것이 그 확신을 흐트러 놓도록 이유를 주면서도 확신이 온전히 남아있는 누군가. 그 사람은 오늘 밤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합니다. 추천으로서가 아니라요. 당신이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그들도 흥미로워할 만한 어떤 것으로서도 아니죠. 전달로서요.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같은 약속은 항상 당신을 통해 그들에게로 확장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 특별한 것이 항상 도착하도록 의도된 특별한 손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끝나기 전에 그들에게 보내세요. 약속이 설계된 방식대로 자신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도달했던 그 방식으로, 우연히, 무작위 선택으로, 어떤 시스템의 비인격적 논리로 아닌, 그것은 항상 당신을 통해 그들에게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보내세요. 이제 당신의 삶에 직접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요. 언어로서가 아니라요. 힘든 한 주를 견디도록 가져갈 시적인 격려로서도 아니죠. 선언으로서요. 제가 믿는 것은 당신이 이 정확한 시간에 받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 이 말들을 적으세요. 각 단어가 적히는 행위 자체가 그것이 이름 붙이는 것의 인장처럼 느리게 한 단어씩 적으세요. 적어요. 나는 그 사람입니다. 열망으로서가 아니라요. 당신이 여전히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 자신의 한 버전에 대한 주장으로서도 아니죠. 인식으로서요. 당신 특별한 삶의 형성이 이미 당신을 만들었던 것을 단순하고 진지하고 현실에 근거한 인정으로서요. 선택된 자들은 완성되고 다듬어진 자신의 어떤 버전에 도달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에 소음이 들리는 것이 없다고 강요할 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당신은 들었어요. 피로를 통해서.
공허한 계절들을 통해서 회전하는 나침반과 어두운 시간들과 자신의 오름에 대한 매우 적은 시각적 증거를 만들어낸 수년간의 신실함을 통해서요. 당신은 들었고 남았어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것은 항상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입니다를 적으세요. 당신의 영혼이 이미 했던 것을 당신의 손가락들이 하도록 하세요. 이제 이것을 받으세요.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어요. 지연처럼 보였던 계절들은 형성이었습니다. 거절처럼 느껴졌던 모든 닫힌 문은 당신이 서 있었던 문이 결코 열리도록 설계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의 재지향이었습니다. 시각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않은 수년간의 신실함은 당신 특별한 삶의 재료로부터 선실 아래에서 항법 시스템이 특별한 조각 하나씩 조립되는 그 해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간격으로 빠져 무관하게 되지 않았죠. 당신이 걸어온 길의 모든 단 하나의 조각은 이 특별한 시간이 요구하는 형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당신은 침묵처럼 느껴졌던 계절들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침묵 속에서 정확히 이런 종류의 건축을 요구하는 어떤 것을 위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실했어요. 오래된 나침반이 신실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죠. 산출물로, 시각성으로, 당신의 주파수에 맞춰지지 않은 방 속 사람들의 확인으로는 아니었어.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